조선이 선비의 나라라 그랬을 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분이 이제 율곡 이희 선생이 아닌가 싶은데요. 율곡 선생님 하면 가장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도학자라는 겁니다.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맹의 사상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유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세가라고 제가 붙였는데, 경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도 바로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도학이 뭐냐? 도학이란 공자와 맹자의 도를 계승하겠다. 공자가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접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시 통치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어질인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본성은 어질다. 그러니 어질게 대접받아야 한다. 네가 거기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어질게 대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대접받을 수 있도록 봉사하라. 그게 바로 공맹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자가 이어받았고 바로 우리의 퇴계 율곡 선생님과 같은 한국의 선비들이 이어받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성리학은 모두 다 주리론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천리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어떤 누구도 인간을 함부로 개돼지 취급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그 수많은 사화가 벌어졌죠. 왕이라고 해도 그런 것은 왕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권력자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무어 갑자 기묘 을사 수없이 사화가 터졌죠. 그때마다 수없이 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권세가들에게 줄을 대는 게 훨씬 낫죠. 그런 식의 퇴계가 다시 기치를 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다 길러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교육자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 치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퇴계 선생을 율곡 선생이 찾아가신 거고 23살 때. 그리고 그 꿈을 이어받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율곡 선생은 두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지? 도학자다. 도학이 뭐지? 인간의 어진 본성을 확신하고 모든 인간이 어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봉사하라고 하는 학문을 하신 거야. 율곡 선생 관직 생활에 약 20여 년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조선이 건국된 지 이제 200년이 넘었어요. 이미 200년이 넘은 나라가 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나라를 어떻게 내가 다시 살려낼 것인가. 그러면서 줄기차게 말씀하신 게 경장론입니다. 경장이라고 하는 경은 고칠 경이에요. 고치다. 장이라고 하는 건 베풀다. 널리 확산시키다. 경장은 뭐예요? 개혁해서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 개혁은 항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 중요한 주변의 측근들, 외척, 친척, 그 수많은 그 특권 세력가들을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장론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할 때를 놓치면 병을 키운다. 그러니 경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경장은 나라를 살리는 명약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조제보암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약국 가면 조제실이 있죠? 조제가 뭐예요? 조는 고르게 하다, 균평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는 이것저것 잘 섞어는데 내가 유력자가 돼서는 사람들을 누굴 쓰지? 할 때 보면 이게 내 편이 아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조제할 수 있어요? 율곡 선생님 그럴 수 있는 사람들로 조정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일사불란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 그래서 율곡 선생님은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경제사를 설치하자고 주장했어요. 이 나라가 병이 어디에 걸렸냐?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엘리트들의 집단을 만들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엘리트 집단을 충실하게 국가에서 밀어줄 것이며 그들이 과연 잘한지 잘못한지는 모든 사람들의 공론을 100%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그래서 선조 초기부터 경장을 주장하기 시작하시고 수많은 동호문답이나
그 성악지교나 수없이 글을 쓰셨습니다. 율곡 선생은 선양민 후교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은 뭐야? 인간답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나쁜 짓도 하는 건데 그걸 개인의 책임으로만 묻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선양민, 먼저 백성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불철주야 노력하라. 그 다음에 후교화, 과연 인간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알려줘라. 국가의 책임은 모든 개개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있는 것이 국가고 그래서 있는 것이 왕이다. 이런 일관된 주장을 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현실을 개혁하냐?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문제 됐을 땐 우리들도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원칙에 따라서 할 경우와 현실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경우, 그걸 종본, 근본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경우, 또 하나는 종사의원, 현실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경우. 종본은 뭐야? 인간으로서의 도리, 정본과 정신, 근본 바른 도리, 내 인간으로서의 바른 마음, 본심. 그 마음이 뭐라 그랬죠?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경우가 있다. 또 종사는 뭐야? 구체적인 경우에 맞춰서 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편한 대로 합니다. 한쪽에서는 너는 현실을 모르지, 이쪽에서는 너는 원칙을 왜 자꾸 어기는 거야. 어떻게 합일이 됩니까? 그래서 율곡 선생님 말했어요. 경중과 완급을 따지라고. 그것은 누가 해야 되지? 바르고 착한 사람이 해야지. 늘 이해 득실만 따지는 사람에게 맡겨놨다가는 저걸 뒤집어서 할 텐데. 둘째는 옳음과 이로움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 관계예요. 이해에 급급하면 시비를 돌아보질 않아. 시비에 급급하면 이롭고 해로움을 따지잖아. 그래서 율곡 선생의 경장론의 핵심을 정리하면요, 득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옳음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먼저 득중해야 한다고. 득중이 뭐죠? 내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어질고 바른 사람에 의해서 상황의 현실 논리를 명철하게 꿰뚫고 합의해서 추진해갈 수 있는, 보합 제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방책, 그것만이 조선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율곡 선생의 학술이고 정치고 평생의 비전이었고 우리들 후손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율곡 선생, 퇴계 선생 자랑하세요. 우리는 그런 민족의 후손이라고,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쓴 민족이라고. 남 다 빼앗고 힘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는 못 살았어요. 그러나 21세기는 다릅니다. 이제 힘이 지배하는 세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철학,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신 반드시 높게 평가될 때가 올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훨씬 잘 살게 될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